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반지하 청년입니다. 채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했는데요. 제가 20살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현재 29살인 지금까지 대략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식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합니다. 처음 자리 잡은 곳은 노량진 고시원이었고 보증금 없이 40만 원 방에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캐리어와 가방 하나 2만 원을 들고 상경했고요. 40만 원은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제자분이 당시 노량진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돈을 빌려주시고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150만 원을 받아 40만 원을 갚으면서 제 월세 생활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500만 원을 모아서 신대방 삼거리에 있는 반지하 원룸을 구했습니다. 당시에 500에 35만 원? 이때 당시 6월, 7월쯤이었는데 제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20살이었던 저는 병역의 의무를 해결해야 됐고 집 계약은 1년 내지 2년을 기본으로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었던 거죠. 다행히 원룸 주인 할머니께서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 보증금을 빼 그해 11월에 입대를 합니다. 제가 군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21개월간 잠자리와 먹거리 고민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군 생활이 더 즐겁고 편하게 다가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은 금방 흘렀고 22살의 저는 8월 24일 저녁 후 8월 31일부터 바로 일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레스토랑이었고 170만 원을 받으며 평일 하루 쉬고 주 6일 10시부터 22시까지 일을 했죠. 그렇게 일주일을 하다 보니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동을 떠나서 서울로 일하러 온 건 똑같은데 이럴 거면 차라리 해외에서 일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겠다 라고 결론을 지었죠.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당시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가 워킹홀리데이로 인기가 있었는데 저는 마침 유럽에서도 워킹홀리데이를 받는 첫 시기여가지고 정보도 자료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독일로 무작정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10월 20일 왕복 티켓 살 돈도 없어서 편도 티켓을 끊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었는데요. 미래에 제가 알아서 잘 돌아오겠지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1년을 채우지 않고 6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같이 일하시던 분들께 제 고민을 말씀드렸죠. 요리는 해야겠는데 주말과 공휴일 다 쉬고 싶고 남는 시간에 제가 할 거 하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급식업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알아봤고 이거다 싶어서 귀국합니다. 물론 워홀에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저는 서울에서 보증금만큼의 돈을 빼고는 마지막 2주간 유럽 여행에 돈을 다 쓰고 왔어요. 제가 또 언제 이런 데 와보겠어요. 남들은 유럽 여행을 한국에서 돈 모아서 가서 계획해서 가지만 그냥 저는 가서 돈 모으고 쓰고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와서 관악구 고시촌에 100만 원에 29만 원, 3평 정도 되는 방을 구하고 일을 찾아다닙니다. 저는 23살의 고졸 학력과 군필, 양식, 제빵, 지게차, 굴삭기 정도의 자격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알바 천국이나 알바몬 같은 경우에는 단체급식이란 키워드로 검색하면 시급제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급식 알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돈이 부족하니까 밤에 카페에서 야간 알바를 했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6시부터 17시, 월요일 목요일 22시부터 다음날 03시 이 생활을 2년 정도를 합니다. 물론 24살 때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에 알바를 3개월 정도 쉬긴 했어요. 이때는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반지하로 이사 왔었는데 이유가 급식 일을 하는 위치와 알바 위치가 집에서 30분 내로 갈 수 있던 곳이어서 2년 정도 여기 반지하에서 지냈습니다. 알바를 쉰 3개월간 공무원 공부를 하면서 노베이스에서 필기 합격했던 경험은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조리 직정이었고 세 과목밖에 준비하는 게 없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공무원 시험이긴 하니까요. 어떻게 1년 넘게 급식일을 하니까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춘 급식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소정의 자격이 생겼고 특성화고 재직자 전용으로 경희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자격도 갖췄습니다. 24살 하반기에 저는 학교 입학 준비와 급식 회사 경력직 입사를 준비했고 학교는 1차에서 불합격이었는데 예비 1번이라서 합격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저는 알바를 그만두고 학교와 직장을 병행하는 생활을 택하게 됩니다. 현재 29살인데 2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버렸네요. 등록금 또한 소득분위 책정으로 전액 장학으로 다닐 수 있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마침 희망사다리 EU형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이 금액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재직 의무가 강제적으로 있었기에 그만두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요. 거기에서 얻는 경력은 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급식회사에서 2년 경력을 채워서 더 좋은 기회가 있는 회사로 이직도 성공했었고 급식 쪽에선 대기업인 CJ 프레시웨이에도 합격했는데 저는 냉정하게 제 스스로의 삶이 더 중요했다고 판단해 결국 입사는 포기했습니다. 25살에 학교에 입학하면서
경희대학교 근처인 회기역 다세대 2층 원룸으로 이사를 합니다. 300에 40만 원이었고 특이하게도 1년을 계약했고 그 후 마침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 시행되어서 당시 출근하는 지점은 을지로에 있었는데 학교와도 가깝고 출근하기도 편한 중랑역 근처 상봉동에 전세 복층을 구하게 되었죠. 월세를 35만 원에서 40만 원씩 내던 저는 당시 9,500 전세의 80%인 7,600을 대출을 받아서 월 7만 6천 원, 관리비 5만 원, 수도 전기는 합쳐서 만 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월 주거비가 15만 원이 채 안 들었습니다. 이때 27살 하반기까지 2년 동안 빠르게 3천만 원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은 약 5천가량의 돈으로 일산 동구 풍동의 성원 아파트 매매를 결심했고 2억 4,500 매물에 1억 7천 보금자리론, 실행을 앞두고 이사 날짜만을 바라고 전세도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서 빼주고 28살부터는 아파트에 살 수 있겠다라는 꿈에 부풀었죠. 그런데 이사 한 달을 앞둔 시점에 계약 파기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유는 매도자께서도 이사갈 집에서 파기를 요청받으셨고 저에게까지 피해가 전가가 됐죠. 계약금 2,500의 배액 중 소득세를 제외하고 2천만 원을 받았고 제 시드머니는 7천만 원이 됐습니다. 27살 마지막 날에 파기를 당하고 1월 12일 3억 5천 근처 다른 주공 아파트를 바로 전화로 여기저기 돌려서 발품을 팔고 다행히도 노력이 통했는지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다 라고 답변을 받아서 계약금 3,500만 원을 바로 쌌고 두 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 중도금도 입금했습니다. 3억 5천의 아파트는 제가 2억 5천가량의 아파트를 살 때 약 2억 8천 정도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7천만 원 가량이 올라서 거래되고 있었고 호가는 4억이 형성된 매물이었죠. 근데 방 3개에 올 확장 매물이었고 하루 전날 방 2칸 21평이 3억 5천에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방도 안 보고 계약서도 그냥 송부받았습니다. 도장은 대리로 막도장을 만들어 찍어달라고 부탁했고 부동산에 가지도 않고 거래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집도 한번 안 보고 부동산에 방문이라도 해봤어야 했는데 이미 저는 첫 계약을 했을 때 이것도 매물을 받던 상태라 구조도 알고 있었고 무리 없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또 부동산에서도 이 매물이 2년 사이에 저까지 집주인이 3번이 바뀐 집이라 해당 집 구조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 것도 한몫했죠. 자, 새로운 집도 계약했고 중도금도 입금했죠. 중기청 전세대출은 1주택자가 되면 회수됩니다. 3억 5천에 새낀 매물은 매년 4월이 만기였고 저는 당장 15개월간 어디 거주를 해야 됐어요. 저는 고양이도 데리고 있어서 받아주는 원룸이 거의 없었습니다. 직방을 켰습니다. 반려동물 가능 탭에 체크를 하고 보증금 100, 월세 30 이하 설정하고 뒤져봤습니다.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에 100만원에 22, 관리비 없음. 저는 전세 종료되기 일주일 전에 그냥 방 보고 15개월 존버하자는 마인드로 계약했어요.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15개월만 특약으로 계약했죠. 서울에서 22만원짜리 방이 있다니 진짜 놀라웠죠. 제가 초년생이었으면 여기에서만 살았을 것 같은데 물론 많이 멀었습니다. 다만 안에 화장실도 있었고 분리형 원룸이었습니다. 러셀TV 촬영할 때 이곳에서 찍었으면은 반지하의 현실을 담고 있는 집이어가지고 정말 더 와닿으셨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비가 오면 2일 뒤에 잦은 누수가 생겨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녹본동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가족분이 월세를 지원해 주셔서 월세 안 내고 아파트 입주까지 살게 해준다고 하셔서 주거비의 부담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보금자리로는 처음 시행 때보다 0.5 금리가 높아졌지만 최증식 상환으로 58만원부터 부담하기 때문에 이제 곧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되게 행복합니다.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자산 증식 효과까지. 요즘 살만한 원룸 월세가 50 이상부터 부르고 전세는 중기청과 카카오뱅크 전세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래서 실거주 한 채는 무조건 빠르게 매수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대략적인 20살 때부터 29살까지 스토리였습니다. 혹시나 지루하진 않으셨을까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연도별로 직장, 학업, 다양한 스토리가 있었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세세하게 또 자세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잡담, 2030 인터뷰 등 영상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